반갑습니다. 원래는 제가 계획했던 그런 모임이 아니고, 작년까지 매주 수업을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격주로 수업을 하게 되면서 명절 전에 어디 한번 갔다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작스럽게 세미나를 만들어서 급조된 번개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유튜브로만 저를 봐왔기 때문에 그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가졌던 궁금증이나 개인적으로 고민이나 문제들을 좀 얘기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그 전에 이제 아주 간단하게 제가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중시했던 그런 내용들,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었던 얘기들, 이런 거를 제가 한 30-40분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 받아보고, 그런 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 있을까요? 제가 오늘 방식은 제 이미지가 먼저 나옵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할까요? 현장 강좌면 내가 수업을 매달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그래야 소통이 되면서 서로 이렇게 몰입이 되는데, 유튜브로 보니까 혼자서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무도 없는데 벽에다 대고 이러고 있잖아요. 삶의 목표. 역시 모험생은 달라. 모험생. 응? 목표가 어쩌다고. 목표를 향하여 가는 목표를 어디를 두고 갈 것일까? 저는 목표와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는 거.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목표와 목적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수단은 방법적 도구니까 그건 이제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목표와 목적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참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표는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인 것 같고, 목적은 왜 내가 그걸 하려고 하는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목표라는 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대부분 목적을 물어보면은 목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승진을 하는 것이고, 어떤 명예를 얻는 것이고, 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목표예요. 그죠? 목표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목표는 그걸 이루고 나면 또 공허해. 이루는 순간 공허하면 그건 목표예요. 근데 목적은 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거는 그렇게 쉽게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라는 거는 철학적인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목표를 목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고 나면은 바로 공허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사유하는 걸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한다. 인문학. 목적에 대한 사유가 없으면은 이 목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기 깃발이 있는 데가 목적이라면은 중간중간에 우리 거쳐야 되는 것들은 이제 목표인데, 이 목표가 의미를 갖는 것은 목적을 향할 때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적에 대한 지향점이 없는 상태에서 목표를 계속해서 설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억을 벌으면 10억을 벌고죠. 10억을 벌으면 100억을 벌고죠. 계속 목표에서 목표에 끝나지 목적을 향해서 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게 이제 오늘날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사회.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 삶에서는 돈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목표를 이루어도 그것이 이제 어떻게 더 나가야 되는 거지. 그 발전이라는 그 감각이 없어요. 발전된다, 내가 성숙된다는 그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이루어도 공허한 거죠. 이 목적에 대한 지향점이 없이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 모든 분야에서 타락이라는 거는 수단이 목적을 대체할 때. 그런 식으로 보면은요, 우리 사회의 어떤 교육, 종교, 정치,
다 타락한 거지, 그죠? 수단이 목적이 됐잖아요. 이 행복이라는 거는 내가 목적에 가까이 갈 때 행복감을 느끼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행한 거는 뭐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목적에 대한 그 지향점을 놓쳤기 때문에 뭘 해도 만족이 없고 목표를 이루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향하는 목적이 뭔가 이걸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어떤 인문학의 출발이 돼야 된다. 그게 됐을 때 다른 행동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라. 그걸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이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게임이 재밌는 거는 내가 그 목적과 조금씩 스코어가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게 재밌는 거거든요. 그 발전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좀 성장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뭘 극복해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게 보이잖아요. 게임은. 그게 재밌는데 인생은 그 목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질문은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갖고 가야 될 그런 화두 같은 것이어야 되고, 저도 뭐 계속 그 질문을 합니다. 하고, 내 나름대로 정의 내려보고, 수정하고 하면서 이 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그 다양으로 끝나면 산만하잖아요. 근데 그 다양함이 하나의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때, 그 다양의 통일을 이룰 때, 거기서 뭔가 가치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를 말하는 건 쉽죠. 그러나 여러 분야의 다양한 것들을 빼가지고 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쉽지 않아요. 전공이 다양하고 직업이 다양하지만 그걸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지향점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못 찾게 있는 거고, 그거는 저는 뭐 인생의 목적에 대한 사유로부터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돼야 거기에 따른 예술, 거기에 따른 학문, 이게 되는 거죠. 이거 다음 단계가. 그래서 수단은 목표를 이해하고 목표는 목적을 향할 때 의미가 있다.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 수단이나 목표들이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이 단순한 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이 이미지를 가져왔을까요? 인간을 뭐로 지금 비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인간의 목적이란 뭐냐? 모든 일이 목적이 필요한데 인간의 목적이란 뭐냐? 내 나름대로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정리를 해봤어요. 나라는 주식회사에서 참나의 지분을 늘려서 공동체적인 소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순수할 수가 없어요. 라캉의 정신분석을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 이 주체라는 것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가지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 또 타자들의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순수한 나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는 데카르트의 하나의 그 관념적인 이상이지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이미 다 오염되어 있다고요. 타자들에 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주식회사에 비유를 한 거예요. 주식회사들은 자기 돈으로 100% 자기 자본으로 하는 회사가 있어요. 구멍가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규모가 커지면은 뭐 자기가 위험부담을 다 끌어안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죠. 그러면 이제 주주들이 분산이 되는 거고, 뭐 대주주에서 소액주주까지 많은 그 사람들이 지분을 투자해가지고 한 회사를 운영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라는 주식회사에도 많은 타자들이 주주로 참여해 있어요. 우리 부모님, 또 조상들까지 다 지분을 조금씩 넣어놔. 근데 이제 자기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100%는 어려워도 50%가 넘어가면은, 자기 뜻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내 지분보다 다른 타자의 지분이 더 많아질 경우에는, 이거는 제정신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미쳤다, 빠졌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대인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자기 회사들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술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이기적이 돼가지고 자기의 지분을 늘려가는 행위가 아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을 때 남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공동체에서 개인이 왜 필요합니까? 뭔가 다르니까 그 역할이 있어가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되니까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막 경쟁을 하니까 이게 피곤한 거거든요. 다 자기 회사를 운영하고 자기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을 양산해 보세요. 그러면 서로 다 나눠 먹으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회사가 자기끼리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운영을 못 해. 근데 누구나 다 이런 예술적인 인간이 돼야 자기 지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 이 공동체적인 남을 위한 삶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먼저 자기를 이룰 때 그게 되는 것이지, 뭐 봉사정신으로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나중에 다 본전 생각하고 다 빼먹을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의 그 지분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나라는 주식회사에 내 지분이 지금 몇 프로인가? 너무 그게 약하다면 그 지분을 좀 늘려야 돼요. 자기 안에 그 소리들을 쫙 들어보면은 정말 남의 욕망이 너무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들. 그건 타자의 지분이거든요. 이게 내 욕망인가 타자의 욕망인가를 구분해야 내 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일 골치 아픈 게 이제 한 10%씩 여러 명이 한 10사람이 이렇게 지분 참여가 된 경우, 이러면은요 아주 헷갈려요. 어떨 때는 내가 이런 사람 됐다가 어떨 때 이런 사람 됐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비중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넘기면 아주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그 언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에서 나오는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우라가 느껴져요. 50%가 넘어가면. 그래서 독창적인 예술가들은 그 퍼센테이지예요, 결국. 좋은 작가라는 것은 큰 회사에 지분이 많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이게 물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까지 가려면은 이게 계속 여기다 부어야 되는 거죠. 여기다. 자기한테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투자 시간들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자들은 뭐 자녀를 위해서 거의 헌신, 남자들은 뭐 가족을 위해서 거의 헌신, 회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 위해서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에요.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뭐 누군가를 위한다는 것이 이게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봉사나 헌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일단은 무조건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남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지. 나중에 그 자기께 없는 상태에서 피의식을 가지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키우냐고 이렇게 됐다는 둥, 뭐 내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또 뭐 회사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자꾸 남 핑계를 하게 되면서 그 피의식이 또 모든 사회 악을 일으켜요. 근데 자기 충족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만족감에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뭔가 남 때문에 내가 뭔가 피해를 봤다는, 나중에는 그 허망감이 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채울 수가 없어요, 그 공허함은.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 삐뚤어져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그게 이기적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남을 위한 것이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 자신감 있게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 사는 걸 미안해 할 때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오늘 이 부부 같이 온 게 참 도움이 안 되네. 혼자 왔으면 도움이 됐어요.